안녕하세요. 차트외과 김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한 지금 저점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으로 대한금속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영상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전달을 드릴 사항들을 전달드리고 영상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제 개인적인 채널, 제 개인 계정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알아보니까 브랜드 계정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게 좋더라고 해서 브랜드 계정으로 이전을 했어요. 댓글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전을 했는데, 보니까 과거에 제가 댓글을 달았던 글들이 얘네들은 이전이 안 되더라고요. 제 글을 제외한 것들은 이전이 되는데, 제가 쓴 답글은 과거에 이제 제가 쓴 답글들은 이제 이전이 안 됐다라는 점을 좀 보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 계정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도 좋고 뭐 여러모로 이제 그 범용성이 넓다고 하다고 해서 초반에 아직 구독자가 많이 차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브랜드 계정으로 이전을 했다. 그래서 과거에 혹시 제가 드렸던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답글을 달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대한금속이라고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거 사면은 오를 거예요 라고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즉 매수 추천을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분석한 영상 외에 여러 가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정말 얘의 타점이 어느 정도가 괜찮을지를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매에 참고하셔라 라고 하는 게 제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 이제 의견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한금속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정말 그냥 처음에 이제 주식이 발행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장기간 지금 가격 구간대 근처에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봐도 가끔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게 한 번 있었을 뿐, 일반적으로는 한 요 정도나 또는 한 요 정도 가격대는 박스를 그리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6,6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그런 것만 봐도 지금 현재 4,720원은 6,600원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박스로 쳤을 때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 좀 해당하는 가격대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얘를 조금 최근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딱 보면은 올라갔던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조금 막 하한가 점화 맞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가 일시적으로 과대 낙폭에 의해서 반등이 단기간에 좀 강하게 일어났어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관련주였나로 엮이게 되면서 좀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퍼센트를 상승하게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러고 단기간에 상승을 했다가 이 앞 구간에 물려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위에서 마저 손절 치지 못해서 물 타가지고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이때 이 구간에 거래량을 꽤 많이 터뜨리면서 조금 탈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단기간 이쪽 구간에서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판단이 되어지고 그 매집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 이제 슬슬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겠다라고 드는 생각이 어디서 들었냐면,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중요한 자리 224일선을 뚫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밀렸고, 꽤 시간을 좀 걸린 끝에 이제 뚫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는 듯한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이제 종가상으로는 또 224일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하면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224일선이라고 하는 이 선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게 되고 요 위에서 놀게 되는 라인이 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224일선 1년선이라고 하는 요 1년선이
1년선 위에서 이제 주식이 놀게 되면은 장기간 이제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24일선을 뚫고 위에서 놀던 주식이 224일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간 우하향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기 중에 기본기라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주식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큰 그림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224일선 위에서 이렇게 쭉 놀다가 한번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내려와서 강력한 지지 라인 중에 하나인 112일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112, 224, 448인데 여기서도 111선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하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 구름대 위에서 타점 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일어나다가 쭉 빠졌죠. 쭉 빠졌는데 여기서 224일선을 그냥 뚫어버리는 하한가가 나왔죠. 뚫는 종가상 224일선을 뚫어버리는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얘가 그대로 쭉쭉쭉쭉 밀려버린 거예요. 그만큼 요 224일선 그리고 제가 112, 224, 448이라고 했잖아요. 요 448에서는 제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동평균선 중에 하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깨지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힘없이 바로 밀려서 점하로 밀려버리니까 이 주식은 장기간 가망이 없는 주식이 돼버렸던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요 선을 모여있는 224하고 448을 한 번에 뚫어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밀리고 쌍봉 만들어내주면서 다시 밀리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뚫어내려고 시도는 했지만 밀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매집. 이 당시의 차트 상황으로는 뭔가 수익 실현, 일부 저점에서 산 사람들의 수익 실현 구간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또 매집의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뭔 말이냐면 단기적으로는 고점에서 털고 나와가지고 수익 실현하고 나갔다라고 해서 장기간 이제 시간을 허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쪽 구간들에서 어찌됐든 간에 끌어올린 것 대비 나간 양이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큰 그림에서는 매집의 형태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매집이 이제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요게 슬슬 매집이 끝나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요 224일선을 뚫고 위에서 안착을 했냐라는 건데 얘가 지금 안착을 했죠. 안착을 했으니까 저는 얘가 이제 요 앞에 이 매집을 진행을 어느 정도 했고 이제 슬슬 우상향해서 요 라인을 뚫고 더 위로 올라가려고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초단기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 다음 마지막 최종 보스인 누굴 뚫어야 되냐? 448일선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고 나는 조금 얘를 한 중장기적으로 라인으로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224일선을 종가상 이탈하면은 손절한다는 마인드로 슬금슬금 분할 매수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그냥 조금 단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하면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고 혹시나 얘가 448선을 뚫고 나서 뚫으면은 몇 번은 빠질 거예요. 몇 번은 빠지는데 빠지지 않고 뭔가 지지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부터 슬금슬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을 거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얘가 과대 낙폭에 의해서 한번 일시적으로 몇 번 이제 여기서 이제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이제 물타가지고 탈출하는 구간들을 몇 번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간 매집을 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얘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관련된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곡물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이때까지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얘는 금속 관련주잖아요, 금속. 얘도 마찬가지로 곡물하고 마찬가지로 무한이 아니라 유한한 자재에 속하는 관련주에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조금 좋아질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금속이랑 철강이랑 금속, 뭐 철강, 건설, 해운,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금속이 최근에 5월달에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2분기부터 매출 상승폭이 확대될 거다라고 뉴스 기사까지 나오면서 이제 대한금속이 실적이 좋아지는 방향으로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재명 관련주로 묶으면서 끌어올렸는데, 혹시나 지금 여기서 지금 상승을 이뤄내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다시 한 번 더 이재명 관련주로 묶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살짝 눈치껏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빠지긴 했지만, 주식시장은 한번 뭐 누구 관련주다라고 한번 묶이게 되면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서현 이제 뭐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뭐 사회이사가 뭐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회이사가 나가고 다른 곳으로 갔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서현은 사실상 윤석열 관련주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관련주가 아님에도 올라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금속도 언제 다시 한 번 더 억지로 이재명 관련주하고 엮어가지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는 차트는 이제 여러 가지 뉴스보다도 먼저 선반영을 하려고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캐치해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치 관련주 또는 이제 금속,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금속 관련주 둘 중 하나가 걸려도 얘는 괜찮을 만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어요. 조심해야 할 거, 뭐냐, 얘가 전환사채가 발행이 된 흔적이 있어요. 전환사채. 근데 지금 얘가 이제 올해 5월 말부터 이제 얘가 이제 전환사채 발행된 것들이 이제 상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얘의 이제 상장할 때 이제 발행가액이 2,600원대예요. 2,69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2,690원에 5월 28일부터 상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지, 무조건 이때 상장이 된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5월 28일부터 이제 1년 전에 전환사채 진행했었던 게 상장할 수 있고, 얘의 발행가액은 2,690원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 권한이 되는 날짜에 때부터 얘가 이제 발행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이 이미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전환사채를 들고 있는 기관이나 어떠한 그룹에서는 얘를 언제든지 발행을 한 다음에 팔아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환사채 관련 작전주들이 쓰는 거는 이제 일부 저점 구간, 차트상 저점 구간에 그냥 의미 없이 한 반 이상을 그냥 팔아버리고 걔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력한테 넘겨주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개미들을 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슈팅을 내는 듯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였던 종목들이 바로 AB 프로바이오, 작년에 이제 AB 프로바이오가 그랬고, 골드퍼시픽, 이런 것들이 이랬어요. 전환사채 막 발행해가지고 상장시켜서 막
투매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차트상은 그 자리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 지점 이후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급격하게 상승한 걸로 봐서는 뭔가 세력에게 물량을, 전환사채 물량을 살짝 넘겨준 게 아닌가, 나중에 상승할 때 좀 용이하게 하게끔 그런 듯한 흐름,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럴 수 있지만 어찌됐든 얘는 전환사채 관련 작전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전주들은 전환사채를 막 몇십 번씩 막 계속 찍어내는 작전주거든요. 얘는 그런 작전주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치껏 의심은 해볼 필요는 있고, 단 전환사채가 언제든지 그냥 투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690원이라서 언제든지 투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나 진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224일선을 종가상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칼손절이 나가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긴 기간이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언제든지 유지될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종목이 관심 종목에 들어가도 될 만하다라고 안내를 해드린 이유는 224일선을 뚫고 안착을 했기 때문인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은 이 224일선 아래에 있었던 요 긴 시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진입을 고려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224일선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동평균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제 채널 영상에 이동평균선 설정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릴 종목들이 여러 가지를 뽑았었는데,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한 종목씩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대한금속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은 바로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그리고 좀 유용하게 보셨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모두 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양질의 영상 그리고 좋은 종목들 많이 들어오고 오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들 관심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토외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